반갑습니다. 김민섭이 일어나자마자 몇 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속초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어느 쇼프로가 잘 되면은 뭐 하와이를 간다든지 해외 로케이션, 뭐 국내 여행 로케이션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공연 망한 썰, 공연 진짜 망한 썰이거든요. 사실 뭐 2화까지 찍었고 2화를 찍었을 당시에 공연이, 그러니까 플레이어로서 좀 공연이 잘 안돼서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공연했던 광빈이 형님과 동현님과 공연 망한 걸로 팟캐스트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실합니다. 나오자마자 저희가 그 공연장에서 찍었는데 공연장 주인분께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라고 되게 덤덤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 망한 썰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연이 진짜 망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노래 제목.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살짝 현타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현타가 오는 성격도 아니고 회복성이라고 하나요? 그 멘탈 회복성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게 너무 거듭된 실패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평소에 안 하던 걸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여행을 진짜 안 좋아하는데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속초로 여행을 오게 되었고요. 뭐 이거는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은 데가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결국 국내 여행을 정하게 되었고, 그 강원도의 바다를 보러 가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사는 강원도 사람 중에 가장 친하다고 볼 수 있는 김장호 군한테 물어봐서 강원도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 속초가 제일 좋대요. 왜냐면 그 새끼는 속초 사니까, 속초가 태생이니까. 그래서 왔고 굉장히 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오고 나서 느낀 건데, 저는 진짜 여행을 안 좋아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걸 오자마자 느껴서 오늘이 목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그 M1 2025년 M1의 돈테콜테의 만담을 보고 약간 코미디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코미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여행이 필요가 없는, 멘탈 회복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억지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약간 후회를 했고요. 속초 해변가에 있는 펜션을 잡았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해변가는 어차피 관광지잖아요, 속초가. 근데 왜 이렇게 런닝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꼴 보기가 싫다는 생각 살짝 들었습니다. 이게 그게 유난떨 일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루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니까 여기서도 지키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뭔가 혼자 그냥 납득을 해버렸는데, 그렇게 왜 납득을 했냐면은 제가 이 속초 와가지고 한글학원 맛있는 거 먹고 이 펜션 와가지고 프로레슬링 보고 AEW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포켓몬스터 하트 골드 버전 풀 타입으로 깨기인가? 얼음 타입으로만 깨기, 그것만 한 4시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결국 여행을 왔지만, 그러니까 루틴을 부수기 위해서 여행을 왔지만 결국 루틴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속초 되게 좋은 도시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반건조 오징어였어요. 네.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사실 바다를 그렇게 살면서 많이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 여행 갔을 때 남해안 바다를 보고, 제 이제 친가 외가가 대천에 있어서 그 서해안 바다를 많이 보고 동해안 바다는 처음 왔거든요. 근데 바다라는 게 맑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바다가 맑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바다는 되게 막 똥물이었거든요. 이게 뭐 부산이든 대천이든 이게 혹시 하수도 처리장인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더러웠는데, 동해안 바다는 정말 맑습니다. 뭐 속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맑은 물을 보면서 뭔가 정신이 리프레시 되는 건 아니죠. 사실 집에서 수돗물만 틀어도 수돗물 욕조에 담으면 사실 맑잖아요. 이게 확실히 감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되는 농담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공연이 망하고. 네, 뭐 속초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공연 망한 썰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최근에 망한 공연, 스릴러, 홍대 스릴러 저스트 코믹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공연은 만든 지 3개월 정도 됐었고, 원래는 이제 닭대가리 페르난도님이 운영하던 공연에 이제 페르난도님이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공연을 그만두시고 제가 거기에 들어간 공연이에요. 매주 수, 목, 금을 운영했고, 사실 목요일은 운영을 딱 했는데 오픈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승자 독식이라고 해가지고 오픈마이크지만
각자 돈을 내가지고 이기는 놈이 돈을 다 먹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이었는데요. 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신청자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정민님밖에 없어서, 역시 한국에서 오픈마이크는 좀 힘들다. 친구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면서 오픈마이크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없앴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망한 거죠, 스릴러 공연에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공연을 또 운영을 했는데, 아이고, 와, 지금 이거 제가 삼각대가 없어서 카메라 각도 맞추는데 거의 10분 넘게 걸렸는데 되게 좋은 각도로 이제 혼자 신났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발로 차버렸네요. 사실 스릴러 공연도 저한테 들어온 공연을 행운을 발로 차버린 거죠. 그 홍대 그 좋은 길거리에서 대관이 없이 한 건데, 어쨌든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공연 운영했는데, 수요일은 12금, 금요일은 19금 했어요. 뭐 첫 번째 달은 공연 취소도 진짜 많이 되고 했는데, 뭐 그래도 두 번째 달부터는 그래도 한 10명, 15명은 가끔씩 왔거든요. 가끔 아니더라도 한 두 번 중에 한 번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연 퀄리티도 뭐 괜찮았어요. 돈 내고 오는 사람보다는 초대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뭐 초대를 안 하면은 뭐 관객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 공연장에서 원하는 거는 티켓 수익보다는 그 공연장 매출 올려줄 수 있는 술, 이런 안주 같은 거를 어쨌든 사람만 데려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개월 때 조금 자리 잡나 싶었는데 뭐 망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공연 퀄리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그 공연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매출을 원하는 거잖아요. 공연이 잘 되든 말든 매출이 올라가면 좋은 공연이고, 그런 의미에서 관객을 많이 불러오지 못했다. 10명, 15명이 뭐 많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뭐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망했냐. 근데 거기가 이제 월세가 한 500에서 700 정도로 추정이 돼요. 더 많을 수도 있고. 홍대 메인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상수역이가 합정 홍대역이 가까운 데에서 지하 1층에 되게 큰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게 월세만 그 정도고 이제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돈을 쓰면은 제가 보기에 월에 2, 3천은 수익이 나는단 말이죠, 최소. 근데 저희 코미디 공연만으로서 그 정도 수익이 나려면은 한 7, 80명이 매일매일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애초에 그냥 안 맞아요. 다른 공연에 기반이 있어서 뭔가 끌어올 수 있거든, 행사를. 정부 행사나 기업 행사. 그게 아니면 좀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안 만들면 공연을 못 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실은 공연을 만드는 것보다 유튜브를 키우는 게 저는 좀 더 지금 단계에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연이 있었어요. 까 브라더스 쇼라고. 거기가 이제 만담 공연이었고, 막 지금의 빵송구, 스낵타운, 유스데스크 그런 팀들이 있던 공연이었는데, 저는 원래 만담 좋아하니까 그걸 되게 자주 봤거든요, 재밌게. 근데 결국 거기도 관객이 없어서 망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대관료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정태호 소극장이니까 정태호님 되게 싸게 해줬는데도,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다 유튜브로 잘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하니까 관객들이 들어오죠. 나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코미디를 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하면서 느낀 게, 공연을 1시간 내내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뜨더라고요. 꽁트든 만담이든. 그래서 이제 저의 가장 근거리 목표는 공연을 1시간 찍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 영상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상을 만들고서 공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스릴러 얘기가 끝났으니까, 제가 사실 이제 꽤 코미디를 하면서 공연을 진짜 망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코미디를 한 시점이 꽁트가 망하던 시점이었고 스탠드업 코미디 태동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암흑기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연이 망했어요. 그리고 특히 초반에는 제가 멍청해가지고 이 망하는 공연에 끝까지 내가 버티고 의리를 지키면 사람들이 날 기억해주고 나를 써줄 거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했거든.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생각. 근데 사실 망할 것 같은 공연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긴 합니다.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일단 첫 번째 망한 공연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유배꼽이라는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의 공연이냐면은, 유명한 영화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패러디해서 개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러니까 패러디 극이죠. 근데 이제 패러디 극이다 보니까 연기랑 개그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대신 대본 쓰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 그런 극단이었는데, 처음에 들어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까 뭐 잡일만 많이 했죠. 강남역에서 했고, 강남역에서 막 그 죄수복 입고 홍보하고 호객하고
근데 그나마 죄수복을 입는 게 좀 좋았던 점은 내가 강남역에 평소에 입고 가는 옷보다 죄수복이 좀 더 멋있었어요. 그 당시엔 진짜 패션에 아무런 신경 안 쓸 때였기 때문에 이 정도보다 더 신경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저를 비범한 사람으로 봤겠죠. 강남 졸부, 중국 졸부 이렇게 봤겠죠. 근데 어쨌든 뭐 청소도 엄청 많이 했고 조명 음향도 엄청 많이 했고 하고 뭐 제가 그때 7개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잡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뒤에 이제 후배들이 들어와요. 근데 걔네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다 저보다 잘해요. 왜냐면은 다 뭐 예술대학교나 아니면 끼가 되게 높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예대에서 연기를 4년 맞나? 어제 예대에서 연기를 배우고서 내가 실제로 그런 극을 해야겠다고 느낀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 잘한단 말이에요.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최상급이죠. 실제로 개그 연기 다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 내 후배인데 나보다 잘하고 무대를 나보다 더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더 오래 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날 안 세워줘 이런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학예적인 마인드? 아마추어 마인드는 거기서 못 버텼던 거죠. 어떻게 보면 프로 극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들어오는 친구들 계속 밀렸어요. 그때는 저는 약간 그 사회의 무정함을 배웠죠. 비정함.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들끼리 놀다가 아 내가 실력이 없으면 진짜 개무시당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걸 많이 느꼈고 근데 그 올라간 친구들 다 너무 잘했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올라갔으면 좀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았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내가 실력은 없었는데 내가 제일 웃긴 사람이긴 했어. 그러니까 좀 그 무대 밑에서 웃긴 거랑 무대 위에서 웃긴 건 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캐릭터나 호흡이나 순발력은 좋았는데 무대에서 뭐 발성, 연기, 시선 이런 게 엉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출님은 저를 절대 안 올려보냈는데 가끔씩 연출님이 없을 때 선배들이 저를 올려보내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다 개찢었어요. 진짜 다 1등하고 막 그러니까 1등이라기보다는 그 사진 찍고 뭐 이 사람 누가 제일 재밌었어 이런 거 할 때 다 저를 뽑긴 했거든요. 근데 그 뽕에 취해가지고 아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 생각을 잠깐 했던 시기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 멍청한 생각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6개월 정도 하고서 이제 그때쯤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야 민서봐 너 진짜 고생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어떤 그 단역을 시켜줄게. 그 전까지 제가 했던 역할이 이런 거였어요. 뭐 처음에 호스트 할 때 뭐 호스트가 바람을 잡을 때 아 뭐 지루하신가요 하면 제가 뒤에서 하품 소리 내는 마이크로 그러니까 무대에 안 올라오고 그런 역할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조명하고 그러다 이제 너 이제 역할에서 올려줄게 해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달에 망했죠. 솔직히 왜 망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이유가 있었는데 아마 장사가 안 되니까 망했겠죠. 그래서 이제 대신 망했는데 그 건물이 아직 매각이라고 하나 그게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KBS 공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단원들이랑 근데 단원들 중에 이제 실제로 뭐 SBS 공채 개그맨이나 그러니까 공채 개그맨들이 연극판에서 굴르던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연극 다 존나 잘하고. 근데 물론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잘하는데 왜 합격을 못할까 했는데 일단 나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대본을 짜서 어떤 걸 하는 거랑 이게 남이 짜준 거를 그냥 10년 동안 연습해서 잘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서는 그 사람들이 짱이긴 한데 아마 개그 코너를 짜면 좀 약했겠죠. 그런 거랑 뭐 문제가 있어. 어쨌든 공채 개그맨 형들이 봐주면서 한 달 동안 진짜 매일 약간 그 공연장에 왔다 갔다 거의 뭐 하루 18시간 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의견 뱉고 한 거 보여주고 연습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정말 재밌었다. 그때가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멤버들 싹 헤어졌는데 그 뭐랄까 거기서 공채 개그맨 된 친구도 있는데 그 뭐라 우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느꼈죠. 왜냐면 내가 능력이 없었으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개그맨으로서의 실력이 없으니까 사실 이제 다 그냥 헤어지면 그냥 빠빠이더라고. 내가 끝까지 버텨서 뭐 내가 잡일하고 이런 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나 그때 이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전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안상훈 형님이라고 지금도 연극하시는 분 있는데 아마 대학로 연극 보면 주연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뭐 이게 TV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연극판에서 그래도 잘 나가시는 분 있는데, 그 형님 어쨌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서 이 새끼는 개그는 존나 못하는데 진짜 조명을 혼을 갈아서 한다, 뭐 이렇게 하는 뭐 한다 해가지고 좀 예쁘게 봐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박극장이라는 데서 제가 오퍼로 데리고 와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박포차라는 전에 연극이 있었어요. 전에 연극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많았던 김원효님이라든지 스타들이 있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제 2편으로 대박극장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스타가 없이 그냥 잘 짜고 잘 하는 사람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은 재밌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밌어도 안 팔리는 거죠. 스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약간 진짜 프로 단계 레벨을 많이 본 느낌이었고, 근데 결국 그것도 망했죠. 뭐 이유는 당연히 공연이 잘 안 되니까. 그때 약간 기억에 뭐가 하나 있냐면은, 성현주님이었다. 여성분 성현주님. 기억이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어쨌든 그분들이 저보다 경력이 한 10년 20년 더 된 선배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밑에 애들 밥값은 주고 싶다, 밥값 차비는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학로 때 할 때는 워낙 그런 거 못 받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 공연이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기가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어차피 돈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페이를 전부 까고서 그 밑에 애들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진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개그업계라는 거는 뜨기 전까지 다 열정페이로 돌려야 되는구나. 좀 잔인한 생각을 좀 깨달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실화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불면증이 너무 심하게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아마 같은 나이대였던 것 같은데, 김현정님인가 이현정님인가 같은데, 그분이 이제 개콘에서 아줌마 연기 되게 잘하시는 분 있는데 저랑 같은 나이대였단 말이에요. 같은 나이대고 뭐랄까 실제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연기를 존나 잘해요. 좀 심각할 정도 잘하거든요. 약간 충격을 먹은 거지. 나는 지금 올라와서 서울에서 어떻게든 이제 막 조명 음향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와,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미 달아났네, 어느 경지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전 극단님 뉴배꼽은 그래도 좀 아마추어 애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거의 프로만 섰고, 저 같은 아마추어 애들은 단역도 잘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내가 너무 뒤처지는구나, 실력이. 그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실력이 부족해서 잠이 못 잤어요. 막 이틀에 2시간 잔 적도 있고. 근데 제가 잠을 정말 잘 자는 타입인데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PT를 끊었거든요. 자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시절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대박극장이 망하고 나서 잠깐 배꼽이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다시 유배꼽을 들어갔는데 말하기 좀 애매한 그런 사정으로 좀 이렇게 망가졌어요. 좀 불법적인 사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망가졌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극단을 막 찾아봤죠. 제가 약간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뉴배꼽을 같이 했던 사람이랑 뭐 친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그 형도 이제 뭔가 사실 저처럼 코미디 실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잘 안 부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극단을 어쨌든 들어가야 좀 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극단 요즘 매주 나가고 있대. 회의도 나가고 막 공연도 나가고 이러고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시험 볼 수 있냐. 둘이 같이 시험 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극단 연습실을 들어갔는데 막 그 같이 갔던 형이 막 되게 친한 척 하는 거예요. 막 그래 서로 친하게 하다가 막 아이디어 던져줘.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에 끝나고 코너 검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코너 검사 때 이제 일단 제 거를 보여줬어요. 뭐 그냥 뭐 반응 없었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간 형이 있잖아요. 이제 다음 같이 간 형이 했는데 그게 썩 잘하진 않았어요. 원래 실력이 둘 다 부족했으니까 막. 근데 그 형이 이제 잘 못하고 나서 이제
이제 그 원래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코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원래 있던 극단원들이 저희한테 저희 잠깐 회의할 게 있으니까 나가달래요. 그 다음부터 저희를 한 번도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존나 못하니까 꺼져라라는 걸 그냥 너무 대놓고 표현을 한 거죠. 그때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결심했던 게 내가 만약 이제 이 코미디를 좀 잘하게 되더라도 못하는 애들을 저 정도까지 무시는 안 해야겠다. 지들도 개 족밥 아마추어들인데 이 아마추어끼리 이렇게 무시한다고? 병신들끼리?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단을 찾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왜냐면은 이제 기본 실력이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꽁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연기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GK 패밀리라는 곳에 이제 입단을 했고, 그러니까 돈 내고 배우는 데가 있어요, 개그를. 전 사실 개그라는 게 남한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꽁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뭐 연기적인 부분이나 무대를 쓰는 부분, 아니면 그 꽁트를 짜는 기본적인 방식, 그 정도는 배워도 된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가 짜고 나서 무대에서 깨지고 수정하는 거는 그건 이제 자기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갔죠. GK 13기였고 이제 그 당시에 코미디 챔피언스 리그라고 그 당시에 개콘이 잘 안 되니까 아마추어 극단끼리 모여가지고 막 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극단이 개그왕이라는 극단이 막 사람들을 모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나갈까 말까 했는데 아마 1회 챔피언스 리그 때 GK가 안 나갔어요. 거기서 약간 저는 불만이었죠. 아니 우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약간 참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1회가 끝내고 2회가 됐는데 2회는 이제 GK가 참가하게 됐어요. 근데 GK가 좀 다른 극단이랑 다른 게, 다른 극단은 이제 아마추어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뭐 이제 코너 검사하고 코너를 이제 극장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1, 2등 하는 코너만 이제 그 코미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G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연을 하는 극단이 아니고 학교다 보니까 코미디 스쿨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관객이 뽑는 게 아니고 우리 코미디언들이랑 그 선생님이 뽑는 거예요, 코너를. 그래서 내가 이제 의학세라는 코너를 냈는데 아니 이게 계속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GK 그 선생님이나 약간 학생들 특징이 되게 전국 분위기에 막 남녀 알콩달콩하고 갑자기 BGM 깔리면서 막 바뀌고, 그러니까 옛날 그 전형적인 약간 그런 류의 코미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의학세는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막 나가는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슈르한 계열의 코미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상극의 코미디를 하니까 이제 평가도 엄청 안 좋고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GK 2회 GK. 그래? 거기다 심지어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짜증이 나 있는데 GK가 2회 코미디 챔피언스 리그 나갈 때마다 이제 개박살 나고 온 거예요, 사실. 아무래도 그 필드 뛰는 애들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 나가야겠다 해서 극단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개천이라는 팀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개천이 원래 1회 코미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고, 근데 재밌는 점은 그러니까 1회 챔피언스 리그 때 사람들이 다 개그왕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개그왕도 자기들이 우승할 것 같아서 그 코미디 챔피언스 리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완전 득보였던 개천이 우승한 거죠. 아마 어느 대학교인가에 그 동아리가 그대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장이 이재율님이었고 거의 완전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재율님이 뭐 그 당시 유영우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도 저기 들어가서 나도 저렇게 젊은 코미디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자만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개그를 하고 싶었던 애들은 다 개천을 들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안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팀이 개그붐이었거든요. 개그붐이 제가 왜 가고 싶었냐면 제 생각에 가장 일본 코미디스러운 코미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개콘식이 아니고 일본의 전형적인 포켓츠 코미가 들어가 있는 코미디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력 멤버들이 그 당시에 뭐 김진경님, 강현성님, 그리고 또 그 한 분 있었는데 김진경님은 같이 콤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몸 되게 잘 쓰시는 분. 그 세 분이 약간 주축이었거든요. 그래 나도 저런 코미디 하고 싶다 했는데 그래 이제 GK 패밀리를 딱 그만두고서 개그붐을 들어간 거죠. 근데 참 아쉬운 게
내가 개그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개그붐 주력 멤버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강현석, 김진경, 오지택님이 이미 약간 그 뭐랄까 공채에 대한 흥미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 다 까브라더 쇼 만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실제로 무대에서도 만담밖에 안 하고 김진경, 강현석 둘이서 이제 만담은 거의 30분 했거든요. 다 너무 재밌었고 나도 저런 걸 하고 싶다 했는데, 근데 하나 아쉬웠던 거는 그 개그붐이라는 극단이 그들만 일본 코미디를 좋아하고 다른 멤버들은 일본 코미디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거죠. 거기서 서다솜이라는 친구도 봤었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이제 코너가 그때도 의학세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아무래도 그 3명 아까 말한 일본 코미디 좋아하는 3명은 좀 이제 개그붐에 더 이상 참여를 안 할 때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개콘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개콘 코미디랑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국 통과 못하고 그냥 뭐 덜덜이나 뭐 이상한 코너 몇 개 들어가 하다가 개그붐도 결국 끝났습니다. 근데 개그붐은 좀 아쉬웠던 거는 사람들이 뭔가 다 그 개그에 대한 애정이 많이 떨어진 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왜 그걸 느꼈냐면은 공연이 코너가 있으면 보통 뭐 코너가 한 3, 4분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코너를 1분밖에 안 하는 거예요. 40초 1분. 왜냐면은 공채 시험에 그거밖에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너무 좀 아쉬운 거예요. 아니 뭔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개그붐에서 마지막 공채 시험을 보고서 이제 사진 찍고 헤어지고 그때 이제 개싸움에 들어갔죠. 개싸움에 들어간 이유는 사실 아까 말한 코미디 챔피언스 리그에서 1회 때는 개천이 우승했고 2회 때는 거의 개천과 개싸움에 약간 거의 1대1 승부였거든요. 나머지 팀은 약간 좀 밀렸고, 그래서 나 그냥 잘하는 팀을 들어가고 싶다는 게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병헌이라는 친구도 되게 잘했고 한바다라는 친구도 되게 잘했고 들어가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좀 제 실력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뭐 처음엔 코너 통과를 잘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의학세를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극단원이 6명이었는데 그러니까 3대3으로 통과가 됐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의학세가 잘 되고 나서 왜 통과시켰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재밌다가 아니고 그 병아란 친구가 아니 형이 이 정도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내가 재미없다 생각해서 이거는 통과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준비했으면 그래도 무대에서 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통과를 시켜줬대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억지로 통과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첫 번째 무대 때 2등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1등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좀 제대로 된 첫 번째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존나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막 새벽에도 연습실 가서 맨날 연습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유명 틱톡커 데끼라는 분이 있습니다. 팔로워가 거의 몇백만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새벽 연습실 하러 왔나봐요. 근데 제가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갔대요. 그리고 저한테 개인톡이 오더니 오빠처럼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라고 막 이제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뽕에 취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개싸움이 이제 끝납니다. 개싸움이 끝난 이유는 이제 친구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죠. 개콘이 이제 더 이상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제는 유튜브의 시대다. 아니 뭐 그 당시 아프리카 좀 잘 나가긴 했어요. 아프리카의 시대다 해서 다 넘어갔죠. 넘어간 친구들 다 지금 존나 잘 되고, 거기서 저만 스탠드 코미디를 선택을 했는데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후회이기도 해요. 사실 내가 코미디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스탠드 코미디는 그냥 좋아하는 거지 사랑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어제 인생을 스탠드 코미디에 걸어버렸으니까 거기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스탠드 코미디로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코미디 언센서드, 코미디 썬데이, 또 뭐 있지? 뭐 인천 맥주, 호사가.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코미디 썬데이나 코미디 언센서드는 솔직히 잘 안 돼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 맥주나 호사가 같은 경우는 잘 됐는데 망했던 게 좀 아쉽죠. 역시 느끼는 게 내가 유명세랑 돈이 없으면 결국 남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까지 김민섭의 일어나자마자였고요. 이 이후 부분은 뭐 제가 집에서 따로 찍을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참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 진짜 항상 행복하시고요. 속초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